스포츠의 중심, 스포진 코리아의 김진성입니다. 지금 축구계에 큰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슈퍼리그 출범 때문입니다. 유럽의 최상위 클럽팀 12개 팀이 모여 추진하는 슈퍼리그로 인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슈퍼리그 과연 성공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리그 출범으로 전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은 정부까지 나서 외국인 선수 영입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축구협회 FIFA와 유럽축구연맹 UEFA도 소속 선수들이 대표팀 출장 금지 등을 예고하고 슈퍼리그 참가를 선언한 12개 클럽팀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슈퍼리그는 유럽의 3대 리그, 즉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 그리고 이태리 세리에의 소속 클럽팀들 중 소위 빅 12라 불리는 클럽팀들이 모여 자기들만의 리그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국 리그가 있고 여기서 상위 성적을 올린 팀들만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지만 앞으로는 이것과 상관없이 자기들만이 모인 또 하나의 리그를 창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도 동참을 계획했으나 두 팀은 불참을 선언하고 슈퍼리그를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슈퍼리그에 참가하기로 한 팀은 말씀대로 프리메라 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세리에 A에서는 AC 밀란, 인터밀란, 유벤투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맨시티, 맨유, 리버풀, 첼시, 아스날, 토트넘 등 6개 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축구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빅클럽 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면면만 봐도 세계 축구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인물들입니다. 세계 축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사실 빅리그는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그로 인해 세계적인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해 구단의 존폐 위기까지 몰릴 정도로 각 구단의 재정이 악화돼 이 타겟책으로 슈퍼리그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리그의 초대 회장인 레알 마드리드 플로렌티노 로페즈 회장은 19일 스페인 엘 치리키토에 출연해 현재 12개 클럽들의 적자는 50억 유로, 한화 약 6조 7천억 원가량이 넘는다. 팬이 있어야 구단이 있는 것이지만 구단이 사라진다면 결국 팬도 없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의 수익 분배 시스템에 대한 빅클럽들의 오랜 불만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구단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중계권료의 경우 빅클럽의 경기에 대한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에 반해 정작 클럽들이 걷어들이는 중계료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페레즈 회장은 인터뷰에서 빅클럽들은 전체 중계권료의 20%에 불과한 금액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을 협회나 하위권 팀들과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관중 수입마저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빅클럽들은 극심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바르셀로나, 토트넘 등 상당수 클럽들은 빚더미에 앉으며 파산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가의 JP 모건의 투자는 한 줄기 빛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슈퍼리그는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으로부터 약 50억 달러, 5조 5,900억 원의 투자를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여기에 스폰서 수입, 중계권료 등이 포함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달콤한 유혹을 빅리그들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슈퍼리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클럽의 구단주들이 모두 미국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조엘 글레이저, 리버풀의 존 헨리, 아스날의 스탠 크리켄 구단주의 공통점은 3명 모두 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회장인 플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구단도 역시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2000년대 갈락티코 정책으로 축구계의 강력한 상업화 흐름을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슈퍼리그는 미국의 NBA, MLB, MLS 등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미 스포츠 리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폐쇄성입니다.
팀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리그에 참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다만 한번 가입한 클럽은 일종의 고정된 구성원으로서 큰 권한과 마케팅 파워를 손에 쥐게 됩니다. 뉴욕 양키즈나 보스턴 레드삭스와 같은 팀이 단순히 구단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자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슈퍼리그는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리그를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슈퍼리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슈퍼리그 창설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FIFA와 UEFA에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FIFA와 UEFA도 그동안 변하지 않고 그들만의 카르텔로 전 세계 축구 시장을 폐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온갖 비리도 터져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슈퍼리그는 출범을 선언했고 FIFA와 UEFA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나갈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이상 스포진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